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앞서 동영상으로 제가 이제 23년도 큐넷 사이트에 지금 현재 공지사항으로 올라온 23년도 국가기술 자격시험 일정 공문서를 한번 보여드린 적이 있죠. 그래서 이번에는 그 기능사 종목 중에 정보처리 기능사 시험을 지금 현재 23년도에 처음 준비하시는 분들이나 또는 뭐 지금 22년도에 불합격을 하셔서 내년 이제 23년도가 되는 해, 지금 녹화 날짜가 22년도 기준입니다. 23년도에 시험을 다시 준비를 하셔야 되는 재응시자분들 대상으로 해서 몇 가지 좀 당부사항이 있어서 동영상을 남깁니다. 우선은 자격증을 처음 준비하시는 분들은 일정표를 잘 보셔야겠죠. 자, 필기 접수가 1월 9일부터 시작을 합니다. 네, 새해가 밝고 나서 거의 얼마 안 돼서 바로 1월 9일부터 접수가 시작이 되고요. 시험이 진행되는 기간은 1월 말에서 2월 1일 사이에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2월 초에 발표가 나고, 합격자 발표가 원래 이 뜨기 전에 시험을 본 당일날 원래 합격 유무를 확인할 수가 있죠, 요즘에는. 그래서 그렇게 미리 합격을 모니터상에서 그 시험이 종료되자마자 점수가 바로 뜨기 때문에 합격을 하신 분들은 이제 실기가 진행되는 기간이 이때죠. 이때 시험을 보기 전까지 실기 학습을 하셔야 되는데, 지금 현재 제가 이 영상을 녹화하는 날짜가 22년도 11월 23일 기준입니다. 자, 그래서 거의 뭐 12월 달 한 달에 그다음 뭐 1월 달까지 뭐 필기 준비하는 기간까지 합치면은 거의 두 달, 그 정도가 거의 기간이 되는 거죠. 이 날짜를 좀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게, 일단은 처음 준비하시는 분들, 자, 처음 응시를 계획 중인 분들에게 해당되는 사항인데요. 좀 설명을 좀 드릴게요. 필기 학습을 현재 지금 11월달 12월부터 시작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 실기 학습도 12월부터 같이 시작을 해야 됩니다. 자, 이게 뭔 소리냐? 제가 조금 이게 좀 변칙적이거든요. 원래 보통 자격증을 준비할 때 보면은 통상적으로 필기만 먼저 학습을 끝내놓고 합격을 한 뒤에 실기 학습을 해야 되는 게 맞는데, 정보처리 기능사의 경우에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이게 실기가 이제 지금 유독 많이 많거든요. 얘가 지금 주관식이라서 지금 합격률이 굉장히 낮아요. 왜 같이 시작해야 되는 거냐면 합격률이 너무 저조해요. 그리고 문제가 실기가 지금 주관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다는 게 좀 특징이거든요. 기능사인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그 주관식으로 진행하는 종목들은 그 단어에 대한 배경학습을 배경학습에 이제 그 시간 투자를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 투자를 많이 할수록 유리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이유 때문에 12월인 지금 다가오는 12월부터 미리 학습을 시작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20문제 주관식에서 합격점이 나올 정도의 수준으로 갈 수가 있어요.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이것도 사실은 원래 기간이 부족할 수가 있습니다. 12월부터 시작을 한다는 것 자체가. 그래서 제가 미리 좀 조언을 해드리면, 본인들이 지금 현재 시험 준비를 할 수 있는 여건에서 필요하다면 가까운 그 지역에 학원을 다니는 것을 추천합니다.
이거는 이제 왜 그러냐면은 사실 좀 그런 게 있어요. 그 학원을 다님으로 해서 내가 얻을 수 있는 이득 효과가 의외로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왜냐면은 여러분 그걸 생각하셔야 돼요. 그 왜 제가 학원을 다니는 거를 그 개인적으로 권장을 하냐면은 이건 저의 뭐 개인적인 주관적인 생각인데 저는 이제 그 필자는 그 저는 자격증 이 정보 처리 기능사 준비할 당시에 2년 걸렸거든요. 그 정보 처리 기능사 자체를 2년이라는 시간을 투자해서 저는 합격을 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봤을 때는 이해가 안 가겠죠. 야, 아니 예전에 그렇게 쉽게 나왔을 때도 합격까지 2년 걸렸다고? 왜냐면 나는 그만큼 머리가 나쁘니까. 저는 당시 이거 공부할 당시에 뭐가 가장 스트레스였냐면요. 단어에 대한 학습, 아까 위에서 얘기했잖아요. 이 단어에 대한 이 학습을 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주관식으로 해당되는 분들이 아마 여기에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을 거예요. 단어가, 야,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를 하는 단어냐. 이거를 내가 정말 독학을 할 자신이 있냐, 이거예요. 이 독학으로 해결이 가능한가에 대한 어떤 그런 자가진단. 이거를 잘해야 됩니다. 내가 정말로 단어에 대한 배경 학습을 혼자서 독학으로 잘할 자신이 있느냐. 만약에 자신이 없으면은 학원을 다니시는 게 맞아요. 근데 학원을 다니는 건 좋은데 여기서도 좀 이제 관련된 내용을 좀 설명드리면 그 이제 제가 그런 얘기 하거든요. 이거를 그 독학으로 해결이 안 되면 학원을 다니는데 학원을 다님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게 뭐냐면 자격증 시험을 그래도 좀 전문적으로 하는 자격증 교육을 하는 학원에서는 여러분들이 단순히 그냥 그 자격증에 대한 어떤 필기 내용이나 실기 내용 학습에 대한 도움을 받는 것도 중요하고요. 이게 일단 첫 번째가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2번 항목으로 또 뭐가 있냐면은 그 시험 장소 예약에 대한 도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행정작업 도움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제가 이제 뭐 물론 요즘에 온라인 강의가 물론 대세라고는 하지만 지금 제가 오프라인으로 교육하고 있는 학생 수강생들의 경우에는 제가 시험 장소에 대한 체크를 수시로 항상 자주 커뮤니티를 하거든요. 그럼 학생이나 또 학생 학부모님한테 제가 물어봐요. 전화해서 맨날 문자 통보를 해요. 자, 이거 저기 자격증 시험 예약 날짜가 언제부터 시작을 하는데 그 만약에 그 학부모님이나 아니면 자녀 본인이 예약하기 힘든 경우에는 저기 강사인 제가 대신 그 예약 대행 작업을 해드릴 테니까 언제까지 미리 그 응시료 접수비를 입금을 해주십시오. 이렇게 제가 이게 처리를 하거든요. 여러분들 이 시험 장소 예약 작업을 사실 본인이 하는 것도 굉장히 스트레스거든요. 학생분들은 특히나 그러고 직장인들도 그래요. 이걸 본인이 예약하기가 상당히 번거로워요. 그러니까 학원을 다니는 이유를 단순히 수업을 도움받기 위한 측면으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지금은 제가 두 가지로만 언급을 했지만 이거 외에도 또 다양한 경우가 있어요. 학원에 다니게 되면은 또 뭐가 도움이 되냐면은 같은 자격 종목을 준비하는 사람끼리 이 정보 교류가 활발해지거든요. 그러면은 이 지식에 대한 정보 교류가 활발해지고 뭔가 이 사람은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하는구나라는 거를 어떤 학습법을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네. 저는 이 세 가지가 가능하다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웬만하면 가까운 지역에, 본인이 거주하는 지역에서 가까운 지역에 만약에 이 기능사를 교육하는 학원이 있다. 그럼 웬만하면 다니시는 게 좋아요. 왜냐면은, 물론 좀 이건 시대가 지난 얘기라서 좀 이런 얘기를 갑자기 하면 좀 흐름이 안 맞을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근데 그 노하우라는 게 있거든요. 원래 기능사를 제가 당시 공부할 당시가 2006년도, 2007년도였는데, 그때는 학원을 다니면서 그 수업해주시는 강사분들의 도움을 저는 많이 받았어요. 저의 경우에는 이게 2년 동안 걸렸음에도 불구하고 그 주변에서 도와주시는 강사분들의 그 수업 내용을 최대한 많이 챙겨 듣고 이렇게 하면서 좀 되게 느긋하게 합격을 한 편이거든요. 네. 근데 한국 정서상 사실 이건 안 맞는다고 얘기를 할 거예요. 아마 대부분의 분들은 그럴 거예요. 한국의 그 고질적인 그 관행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들 좀 이걸 아실 필요가 있는데, 예전부터 그랬어요. 사실 좀 제가 좀 특이한 케이스였고, 대부분의 자격증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그래서 대부분 다수의 응시자분들은 보통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다수의 응시자분들은 그냥 최대한 빨리 끝내자. 네, 물론 빨리 끝내면 좋겠죠. 근데 이거는 사실 제 개인적으로 저는 이거는 비추천입니다. 네, 저는 항상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뭐가 급하다고 저렇게 빨리 준비하지? 좀 여유있게 준비하면 안 되나? 항상 그 생각을 했어요. 왜 그러냐면은 여러분들 분명히 아셔야 되는 게, 입시하고 여러분들이 공부하셨던 입시 교육하고요, 자격증 교육은 다릅니다. 논점 자체가 달라요. 예, 완전히 달라요. 어떤 점에서 논점이 다르냐면은, 이 자격증 시험은 시간 부족이라는 게 사실 몇 개 종목, 물론 일부 작업형은 시간 부족이 일어날 수도 있긴 하겠습니다만, 일단 기본적으로 자격증 시험이라는 거는 이해를 바탕으로 테스트를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해를 바탕으로 기능적인 부분을 테스트하는 자격 시험이기 때문에 얘는 시간 부족이라는 게 일어날 수가 없어요. 왜냐면은 배경 지식을 제대로 알고 이렇게 시험을 치잖아요. 물론 뭐 방수 기능사 같은 그런 예외적인 시간 부족이 좀 일어나는 종목이 있을 수 있겠지만, 그건 작업형이고, 우리가 지금 여기서 언급하는 거는 다 주관식이죠. 주관식. 맞죠? 주관식 시험이기 때문에, 주관식 시험의 핵심은 자격증 시험에 등장하는 전문 용어 있죠. 그 단어에 대한 어떤 이해를 바탕으로 기능적인 테스트를 하는 거기 때문에, 이 빨리빨리라는 컨셉 자체가 맞지가 않아요. 여러분들 그거를 아셔야 돼요. 그래서 저는 항상 자격증 준비할 때 주변에 준비하는 분들한테 항상 그런 얘기 하거든요. 이 빨리빨리 관행이라는 거를 버려야 된다고. 빨리 끝내고자 하는 욕심을 버리고 준비해야 된다라고 저는 항상 강조를 하거든요. 네, 이게 한국의 고질적인 관행이에요. 사실 제가 자격증 당시 2007년도 준비할 당시에도 저만 되게 느긋해요. 주변 사람들이 다 급해요. 제가 그래서 한번 물어봤어요. 그러면은 아니 이거 왜 이렇게 급하게 준비를 하냐? 그럼 항상 하는 얘기가 귀찮대요. 뭐 이유도 다양해요. 뭐 귀찮아서, 또 아니면은 빨리 끝내고 다른 자격증 준비해야 돼서, 예, 또 뭐 몇 가지 또 이유로 뭐가 있었는데, 하여튼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사실 그게 저는 그게 좀 약간 그런 부분에서는 이거는 아니다 그 생각이 들었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지금 뭐 더군다나 지금 NCS 과정으로 이게 지금 개편이 돼서 시행을 하고 있죠. 기능사 종목 자체가. 그리고 주관식이라고 하는 특징이 있기 때문에
물론 세대마다 차이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한국 사회에서 지금 현재 2022년도가 흘러가는 시점에서 많은 그 심리학자분들, 전문가로 불리는 심리학자분들이 강조하는 게 뭐냐면은 한국은 지금 현재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라고 그러거든요. 속도가 빠른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방향을 잡고 장시간 투자를 해야 된다. 이거를 가장 강조를 하거든요. 네, 근데 이게 정말 맞는 말이에요. 제가 봐도 이거는 정말 공감이 가요. 왜 그러냐면은 좀 주변에 대한 어떤 그 정보 수집 활동을 여러분들이 좀 넉넉하게 시간을 잡고 해야 됩니다. 예, 사실 이게 맞는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자격증 공부를 하는 것도 똑같아요. 내가 처음 보는 단어가 있다라고 했을 때, 그 단어를 학습하기까지 누군가는 정말 한 달이 걸릴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게 잘못된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공부라고 하는 게요. 우리나라는 이상하게 자꾸 그 교육부에서 그 시행하는 입시 문화 때문에 잘못된 교육 문화가 약간 자리 잡혀 있는 것 같은데, 원래 단어 학습을 여러분 하려면요, 누군가는 정말 그 평상시에 독서 활동을 많이 해가지고 책을 많이 읽다 보니까 그게 훈련이 잘 되신 분들은, 그런 백그라운드가 있으신 분들은 정말 단어 하나를 익히는데 정말 빨라요. 근데 그게 잘못된 게 아니에요. 그건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정상인 거예요. 근데 또 반대로 생각해 보면은, 나는 책하고 담을 쌓은 지 오래돼가지고 나는 단어 학습이 굉장히 느린 편이다. 그럼 그 사람도 그게 그 사람 본인의 역량이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게 잘못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런 양면성이 있다라는 거를 좀 이해를 하시고 출발을 하셔야 돼. 그래서 본인의 역량을 가장 자가 진단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제가 항상 강조하는 이유가, 진짜예요. 여러분들 이 기능사 주관식이라고 하는 거를 해결을 하려면은 정말로 시간 투자를 평상시에 많이 하셔야 돼요. 네, 그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근데 그거를 시간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내가 독학으로 도저히 해결이 안 된다라고 판단이 되시면은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다른 사람의 도움을 가장 확실하게 받는 방법이 가까운 학원을 다니는 것이 가장 좋아요. 학원을 다녀보면서 여러 가지 내용들, 사안들을 최대한 정보 수집을 하는 활동을 하셔야 돼요. 근데 그 과정에서 비용이 들어간다. 근데 비용이 많이 들어간다. 많이 들어간다면 그것을 아까워하시면 안 됩니다. 항상 제가 이런 얘기 하거든요. 이 학원을 다니는 과정에 있어서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것을 아깝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2년 동안 제가 학원 다니면서 여기 이 정보 처리 기능사 이거 좀 준비하는데 학원비 얼마나 썼겠습니까? 상상이 가시죠? 그럼 주변 사람들은 그런 얘기 하겠죠. 무식한 놈. 야, 돈을 저런 데다 돈 낭비를 하면서 다른 사람 주머니를 채워줘? 야, 그걸로 야 치킨이나 몇 번 더 사 먹겠다. 이렇게 아마 지적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아셔야 되는 게, 이 기능사 종목은 정보 처리뿐만이 아니라 이 기능사는 그 정도로 투자를 해도 되는 자격증이에요. 물론 기능사만 그런 게 아닙니다. 산업기사 기사도 다 그래요. 뭐 기능장이 됐건 기술사가 됐건 한 번 취득하면 얘는 계속 그냥 평생 써먹을 수 있는 거거든. 제가 이거를 왜 아깝다고 생각을 안 하냐면은, 아니 내가 모르는 거를 배운 거잖아. 맞잖아요. 내가 모르는 거를 다른 사람의 힘을 빌려서 지식을 쌓고 그 과정에서 자격증을 합격을 한 건데, 근데 거기에 투자한 비용이 아깝다고 생각하면 안 되죠. 그때 중학교, 고등학교 때 그렇게 고생하면서 합격한 기능사가 지금 현재 저한테 얼마나 그 다양한 용도로 도움이 되고 있는데요. 지금 그런 다양한 혜택을 제가 누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여러 가지 용도로 지금 활용을 잘 저도 하고 있는 측면이 있어서,
이거 돈 2년치 뭐 수강료 쓴 거는 이거는 돈도 아니에요. 여러분들 저 옆 동네 입시학원 가보세요. 입시학원은 한 달에 얼마예요? 한 40만원 50만원 하지 않아요? 최소가? 학원비 엄청 많이 깨잖아요. 근데 이 자격증 학원 다니면서 한 달에 들어간 돈 얼마인지 아세요? 입시학원보다 훨씬 싸요. 절반이거나 아니면 그 이하로 수강료가 되게 저렴해요. 한 달 한 20만원인가? 거의 한 그 정도밖에 안 들었어. 수강료도. 진짜요. 지금 입시학원 돈에 비하면은 훨씬 싼 거예요, 그게. 그리고 더군다나, 에? 여기 그 한 20만원, 30만원 내고요. 제가 실컷 학원에서 컴퓨터 막 사용하고 싶을 만큼 시간 그냥 뭐 상관 안 하고 마음껏 이용했어요. 당시 저는 그렇게 학원 다녔거든요. 아, 내가 하고 싶은 거 컴퓨터로 막 하고 막 내가 뭐 이거 작업하고 싶은 거 마음대로 하고 뭐 아예 그냥 강의실에서 자유롭게 컴퓨터를 막 만지작거렸거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자연스럽게 놀이 문화를 즐기듯이 그렇게 학원을 다녔기 때문에 그 돈을 저는 아깝다고 생각을 안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아셔야 되는 게 이게 독학이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독학으로 분명 하는 게 괜찮은 거죠. 내가 내 능력의 역량을 키우기 위해서 독학을 하겠다고 하는데 누가 뭐라 그러진 않죠. 근데 중요한 거는 본인이 판단을 잘 하셔야 돼요. 이게 단순히 그냥 독학으로 해결이 된다라고 했을 때에도 이게 시간이 많이 걸리느냐 적게 걸리느냐 항상 그 기간을 따지잖아요, 많은 분들이. 근데 그 기간을 결정짓게 되는 주 요인이 뭐냐면은 단어를 이해를 잘 할 수 있냐 이거예요. 근데 내가 도저히 혼자서 단어를 학습하는 게 불가능할 정도다, 그러시면 학원을 다니는 게 맞아요. 예, 그러니까 기준을 잘 잡으셔야 돼요. 나는 이 단어 학습하는 게 영 자신이 없다, 그러면 학원을 다니셔야 돼. 예, 그리고 책만 가지고는 도저히 학습이 안 될 것 같다, 뭔가 다른 학습법을 강구해야 될 것 같다, 그런 정보 입수를 하고 싶다라고 하신다면은 좀 학원을 다니면서 무료 상담이나 이런 거를 많이 받아보세요. 요즘에는 돈 안 들어가고 이렇게 상담 받는 방식도 되게 많아요. 그리고 제가 이렇게 유튜브라는 수단을 이용해서 왜 자꾸 이런 그 잡소리 칼럼이다 뭐다 해서 이런 걸 왜 많이 올리냐면은 그만큼 여러분들 그 적극적인 정보 수집 활동을 하시라는 거를 제가 강조하는 측면에서 이런 동영상을 많이 올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로 지금 유독 그 말이 많이 나오고 있는 게 이 정보 처리 기능사이기 때문에 계속 제가 주기적으로 이런 동영상을 앞으로 계속 저는 올릴 거고요. 제가 이렇게 막 주저리 떠드는 내용들을 그 좀 이게 영양가 있는 내용이 전달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으로 또 올리는 측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능사 준비하시는 분들 명심하셔야 되는 게 자격증 준비하는 거에 있어서 절대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거에 대해서 아까워하시면 안 돼요. 왜냐면 이건 내가 나중에 언제 어디서 어떻게 자격증을 써먹게 될지 몰라요. 자격증 준비하시는 분들한테 한번 주변에 물어보세요. 자격증 공부하려고 100만원 쓰는 거요? 그거 하나도 아까운 게 아니에요. 왜냐면은 내가 일단 자격증을 취득한 순간부터는 다시 내가 그 자격증을 활용해서 벌어들이는 나중에 그 수입이 그거의 배로 넘어갈 수가 있거든. 그렇게 돼요. 그러니까 라이센스를 활용한다고 하는 측면이 그런 어떤 이점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공부하는데 돈을 투자한다는 거는 아끼시면 안 됩니다. 저의 철학이거든요. 네, 저의 개인적인 철학인데, 네, 이거는 그냥 여러분들이 필터링해서 들으세요. 사람마다 두는 관점이 다를 수 있겠지만,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자격증 공부하는데 소비되는 비용은 절대로 그 아끼지 않습니다. 않고 그 최대한 사용하는 편입니다. 저는 이게 초점이 맞다고 보거든요. 물론 저랑 생각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껏 기능사랑 산업기사 자격증 그 외에 뭐 이제
여러 공인 자격증 같은 거를 공부를 해오면서 느낀 건데, 비용을 아끼시면 안 돼요. 거기에 시간 투자를 원하시는 만큼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또 들어가는 돈이 많이 들어간다고 해서 그걸 절대 아깝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거는 오히려 나중에 더 미래에 대한 내 스펙을 쌓기 위한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방해 요소가 될 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런 어떤 다양성도 존재할 수 있다라는 걸 좀 참고하셔서 공부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실제로 있던 사례인데, 그 수업을 이렇게 제가 교육을 진행하다 보면은 정말 이런 사례가 많아요. 예. 그리고 자격증 교육을,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자격증 교육을 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은 그건 얼마 들어가는 비용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그 학원 다니면서 쓰는 입시 학원 있잖아요. 그 돈에 비하면 훨씬 싼 거예요. 저도 지금 수강료 많이 높게 안 받아요. 제가 심지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2개월에 30만 원이 이게 많이 받는 겁니까, 이게? 예?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2개월에 30만 원 수강료를 받고 기능사 교육이나 산업기사 교육을 해주는 게 여러분 이게 비싸다고 느껴지시나요? 한 달이면 15만 원이잖아요. 맞잖아요. 물론 약간 조금 더 2만 원 받긴 합니다. 한 달은 거의 16만 원에서 17만 원 받는 경우도 있는데, 근데 그게 비싼 돈은 아니죠, 솔직히 말해서. 이 정도 돈도 못 쓰겠다고 하면은 그거는 구두쇠죠, 구두쇠. 입시학원에 비하면은 양반입니다. 이 정도면. 맞죠? 네. 저는 이 정도로 수강료를 받거든요. 근데 이렇게 해도 학원 운영이 잘 돼요. 왜 그런지 아세요? 왜 그러냐면은 애초에 저는 이제 주로 그러거든요. 지금 제가 수업하고 있는 기능사 종목이나 산업기사는 특별한 사유가 아니고서는 책을 안 써요. 예, 제가 교육할 때요, 수강생분들한테 책 사라는 얘기 안 해요. 왜냐면 이미 책을 내가 미리 구매를 해놨거든. 수강생분들이 사용할 수 있게. 예, 시중에 출판사 책 이런 거 다 제가 구매해서 제가 책도 다 내용 확인해보고 이런 작업을, 사전 확인 작업을 다 하면서 제가 수업을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책 사지 말라 그래요. 왜냐면 책 사게 되면 또 돈 더 들어가잖아요. 그럼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개별적으로 책을 사라고 하게 되면 저는 수강료를 더 받아야 돼요. 한 2만 원에서 3만 원 더 받아야 되거든요. 그러면 나도 번거롭고 수강생분도 돈이 더 들어가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거 싫어하거든요. 그냥 깔끔하게 30만 원 이렇게 받아요. 근데 이걸 비싸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 여러분들. 아시겠죠? 그런 측면이 있어요. 그래서 웬만하면은 좀 저렴하게 수업하려고 합니다. 그런 정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초점을 잘 맞추셔야 돼요. 그래서 물론 대부분의 학원들이 이렇게 받는 학원은 없을 거예요, 아마. 보통 국비지원센터도 사실 이거보다 비용이 훨씬 비싸죠. 근데 왜 저는 이걸 비용을 여기서 더 상향시키는 걸 웬만하면 안 하려고 그러냐면은, 물가가 아무리 올라도 제가 이 비용을 더 안 올리는 이유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이미 지원금이라든지 국세청에서 날아오는 근로장려금이나 이런 거에 지원 혜택을 또 받고 있어가지고 굳이 수강료를 많이 제가 이거 받아가지고 무슨 부를 축적하고 그럴 생각 없어요. 저는 그럴 생각이 없어요. 왜냐면 어차피 한국은 인구가 줄어들고 있고 나만의 문제가 아니라 모든 사람들의 똑같은 문제야. 저축이라고는 할 수가 없어요. 진짜 그래요. 그럴 바에는 그래 조금 선심 쓴다 생각하고 비용을 최대한 좀 낮게 해서 이 정도로만 그냥 책정해서 수강료 받자 이러고 말거든요. 물론 누가 보면은 이제 그런 지적하겠죠. 너무 멍청한 거 아니냐 그래서 생각할 수 있는데, 근데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지금 기능사 합격률이 기능사 합격률을 보시면은 아마 그런 말 안 나올 거야. 기능사 합격률이 지금 22년도만 하더라도 지금 현재 4회차 합격률 아직 안 나왔지만 20%밖에 안 돼요, 실기가. 이거 더 떨어질 수도 있거든요. 4회차 결과에 따라서 변동폭이 일어날 수 있지만 어쨌든 20%대라는 얘기인데, 죄다 떨어진다는 얘기잖아요. 지금 80% 비율이 지금 불합격하고 있다는 얘기죠.
이거 얼마나 이거 안쓰럽습니까? 시험 보시는 분들 맞잖아요. 아니 지금 이 완전 지금 막 장수생이야 장수생 기능사 시험이. 그래서 저는 기능사 장수생 분들한테 돈 많이 뜯어낼 생각 없습니다. 예. 안 그래도 그 시험 자꾸 떨어지는 걸로 스트레스 받으실 텐데 그런 분들한테 비용 많이 받아봤자 좋은 게 뭐가 있겠어요. 예. 그걸로 차라리 수강료 적게 받고 그분들 좀 한 푼이라도 더 아껴서 남은 거 그냥 본인이 쓰고 싶은데 쓰세요. 저는 그런 얘기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항상 좀 뭐라 그럴까 좀 주변에 정보 수집을 많이 하셔서 기능사 준비하시는데 좀 어떤 준비 과정을 좀 내실 있게 계획을 잘 짜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아무튼 뭐 주저리 뭐라고 떠들는지 나도 모르겠는데, 자, 아무튼 본론으로 되돌아와서 그 기능사 준비하는데 비용은 저는 개인적으로 최대한 많이 써왔습니다.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제가 그나마 지금 자격증을 좀 여러 개를 보유하게 되는 현재까지 오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돈을 내가 내 스펙을 올리는데 돈을 아끼지 마세요. 그거는 아낀다고 해서 그게 뭐 나한테 이득이 되거나 그러지가 않습니다. 어차피 지금 현대사회에 있어서는 무한 경쟁 시대이기 때문에 돈을 많이 쓴 거에 대해서 그걸 손해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미래에 대한 투자라고 생각하시고 적극적으로 지금 소비 활동을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네, 그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 입시학원에 돈을 쓰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명심하셔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입시학원에 돈 쓰는 거는 좀 약간 돈 낭비인 측면이 있습니다. 자격증을 공부하는데 돈을 쓰는 거는 아깝지가 않아요. 제 개인적인 생각의 철학은 그렇습니다. 아시겠죠? 네, 왜냐하면 요즘에 하도 채용 공고상에서 자격증을 필수로 요구하는 채용 공고가 많아지다 보니까 자격증 준비하는데 돈 쓰는 거는 아깝다 생각하지 마세요. 그거는 거의 뭐 확실시 돼가고 있는 그런 요즘 현대사회의 흐름인 것 같습니다. 자, 아무튼 기능사 준비하시는 분들 화이팅 하시고요. 지금 현재 연말인 시점에서 제가 이런 동영상을 올리는 이유는 그러니까 잘 모르시겠으면 꼭 상담을 받으시라는 얘기입니다. 저도 인천에서 지금 제가 활동을 하고 있는 편이고 요즘에는 뭐 어디 뭐 출장을 나가거나 하는 경우도 없어요. 제가 이거 기능사 교육 출장 문의가 오면은 가서 교육이라도 뭐 하든지 뭐 무료 상담이라도 하든지 뭐 할 텐데 문의가 잘 안 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관심이 없어요. 솔직히 말하면 기능사에 관심이 없는 분들이 더 많아요. 은근히 많아요. 좀 그런 것 같아요. 대다수가 뭐 대학교가 중요하고 막 그런 거에 신경 쓰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 여러분 대학교 타이틀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지금은 오히려 자격증을 뭐 산업기사나 기사 이런 뭐 그런 자격증을 가지고 있느냐가 기업에서는 더 필요한 인력으로 따지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런 배경이 있다는 걸 좀 인지하시고 좀 주변에 자격증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다면 좀 많이 좀 홍보를 해서 알려주세요. 그래야 그 사람도 좋고 나도 좋은 거예요. 서로 네트워킹이 잘 형성이 돼야 됩니다. 화이팅 하시기 바랍니다.